결혼식 당일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꽉 잡으시더니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가져온 지참금 전부 우리 집 몫이야. 잊지 마라. 그 순간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분명 남편과 사랑으로 결혼했다고 믿었는데 시어머니의 눈빛 속엔 환영의 기쁨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날카로운 계산과 욕심만이 번뜩이고 있었죠. 저는 30을 간 넘긴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작은 회사에서 묵묵히 일하며 모아둔 돈, 그리고 부모님이 제게 주신 소중한 지참금. 그건 저에게 단순한 돈이 아니라 부모님의 정성과 희생이 담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것을 우리 집의 권리라며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단 한 번도 편안히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밥상머리에서도 명절 자리에서도 시어머니의 말은 늘 한결같았어요. 며느리라면 희생해야지. 너의 돈이 곧 아들의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다. 남편은 처음엔 제 편을 들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시어머니 쪽으로 기울었죠. 아들의 성공만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집착 앞에서 남편은 결국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 침묵은 제게 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사랑한다던 남편의 무표정한 얼굴, 그리고 시어머니의 매서운 눈빛이 겹쳐지며 저는 홀로 싸워야 하는 현실을 깨달았죠. 그리고 마침내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빼앗기듯이 살 수는 없다고. 지참금을 둘러싼 진실, 그것을 반드시 드러내야 한다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손에 쥐고 있던 작은 통장 한 권이 훗날 우리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꿀 줄은요. 차가운 바람이 불던 겨울밤, 시어머니의 한마디로 시작된 이 싸움은 결국 온 친척들 앞에서 그녀를 무너뜨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 여러분 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란 집은 평범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며 늘 땀에 젖은 손으로 저와 동생을 키우셨고 어머니는 검소하면서도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집은 아니었지만 그 안엔 늘 정과 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늘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결혼을 하면 서로 존중하며 어려움도 함께 나누는 그런 가정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시댁은 겉으로는 번듯했습니다. 남편은 첫째 아들이었고 시어머니는 늘 우리 집안의 명예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명예라는 것이 사실은 재산과 체면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저는 금세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습니다. 제 직업, 제 집안, 그리고 제 옷차림까지요. 그날 저녁 저는 우연히 부엌에서 시어머니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 신부라기엔 부족하지? 뭐 지참금은 좀 챙겨왔대. 그 말은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재는 건가? 저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분위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명절마다 친척들이 모일 때마다 시어머니는 은근히 저를 압박하셨습니다. 네가 가져온 지참금, 그거 우리 집안의 기둥이 되어야 해. 괜히 내 혼자 쓰겠다는 생각은 하지 마. 그 말은 마치 저를 가족이 아닌 단지 재산을 가져온 외부인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남편은 이런 상황에서 늘 애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처음엔 엄마 그만하세요 라고 말했지만 시어머니가 서운한 표정을 지으면 곧바로 말을 바꿨습니다. 당신도 알잖아. 엄마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결국 우리 둘을 위한 거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남편의 아내이자 며느리이기 전에 단지 돈을 가져온 사람일 뿐이라는 걸요.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시어머니의 욕심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처음엔 조금만 보태라 하시던 말씀이 나중엔 전부 가져와야 한다는 명령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 한켠에는 이상한 결심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좋아, 내가 당하는 것 같아도 언젠간 이 모든 걸 뒤집어줄 기회가 반드시 올 거야.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소중히 간직해온 작은 통장 한 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막 시작되었을 무렵 저는 아직 모든 걸 참고 넘기려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때론 날카로워도 나도 노력하면 언젠가는 받아들여 주시겠지 하는 순진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믿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첫 명절, 시댁에는 친척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큰 상이 차려지고 웃음소리가 오가는 자리였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갑자기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네가 가져온 지참금 있지? 그거 이번에 집안에서 꼭 필요한 데가 있으니 내놔야겠다. 모든 친척들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워 젓가락조차 제대로 들 수 없었죠.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고 손끝까지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 돈은 저희 생활을 위해 부모님이 힘들게 모아주신 거라 함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의 눈매가 단번에 매서워졌습니다. 네가 뭘 몰라서 그래. 며느리가 가져온 돈은 곧 우리 집 재산이야. 사사롭게 내거라 우기는 건 욕심이야.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친척들은 괜히 기침을 하거나 고개를 돌렸고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숟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당신은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 짧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마음은 알지만 엄마 체면도 생각해야지. 그냥 조금 내드리면 안 돼?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체면이라는 단어 뒤에 제 진심과 부모님의 희생이 무시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기회만 나면 지참금을 운운하셨습니다. 전화로 밥상머리에서 심지어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요. 며느리라면 당연히 집안을 위해 희생해야지. 그게 네 역할 아니겠니?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점점 제 자신이 사람이 아니라 단순한 돈주머니로 여겨진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모욕과 압박은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언젠가 이 상황을 뒤집을 방법이 있다는 걸 저는 어렴풋이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제가 부모님 몰래 따로 적어둔 통장 내역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시어머니의 요구는 더 이상 은근한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노골적이고 당당한 명령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평일 저녁. 남편과 함께 시댁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따뜻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지만 분위기는 전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곧바로 본론을 꺼내셨습니다. 네가 가져온 지참금 이제 슬슬 내놔야겠다. 결혼도 했고 앞으로 집안에 돈 들어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이럴 때 쓰라고 가져온 거 아니니?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은 고요했지만 제 심장은 쿵쾅거리며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죠. 어머니, 그 돈은 부모님이 피땀 흘려 모아주신 거예요. 쉽게 꺼내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듯 웃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뭐가 그리 대단한 돈이라고 그래? 결국 네가 우리 집으로 들어왔으면 그 돈도 우리 집 몫이지. 네 부모가 준 거라 해도 이제는 다 우리 집 재산이야. 그 말은 제 귀를 찌르는 칼날 같았습니다. 남편은 또다시 애매한 얼굴로 눈치를 보더니 결국 시어머니의 편에 서는 듯한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어머니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잖아. 집안에 돈 들어갈 때가 많으니까 우리도 언젠가 필요할 때 도움 받을 수 있잖아. 저는 믿기지 않는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결국 내 편이 아니구나.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남편 옆에서 말없이 걷는데 가슴속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차올랐습니다. 이렇게 계속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야. 나와 내 부모님의 자존심, 그리고 내 삶이 걸린 문제야. 그 결심은 제 눈빛을 바꾸게 했습니다. 겉으로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제 속마음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죠. 시어머니의 끝없는 욕심을 무너뜨릴 단서. 그것은 이미 제 손 안에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제게만 살짝 알려주셨던 숨겨둔 통장 내역. 그 내역만 세상에 드러나면 모든 것이 뒤집힐이라는 걸 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동안 늘 날카롭던 목소리와는 달리 이날은 이상하게도 차분하고 부드럽게 들렸습니다. 얘야, 지난번에 내가 말을 좀 심하게 했지? 내 기분이 많이 상했을 거야. 미안하다. 순간 저는 멍해졌습니다. 시어머니 입에서 미안하다는 말이 나온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그 주 주말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저를 따뜻하게 맞이하셨습니다. 음식을 잔뜩 차려주시며 웃는 얼굴로 말씀하셨죠. 우리 가족이 화목해야지. 괜히 돈 문제로 얼굴 붉히지 말자꾸나. 저는 순간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 듯 했습니다. 혹시 진심으로 달라지려는 걸까 하는 작은 희망이 싹트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 역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봐, 엄마도 결국 우리 생각하시니까 그러는 거야. 이제 조금씩 괜찮아질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혹시라도 진짜 화해의 기회가 올 수도 있겠지. 하지만 제 희망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다가오자 시어머니의 본색은 다시 드러났습니다. 온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녀는 한껏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네가 가져온 지참금이 아직 그대로라지? 이제 그거 다 꺼내와야겠다. 집안에 큰일이 있으니 네가 당연히 내놔야지.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녀는 또다시 저를 압박했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속에서 뭔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난번의 사과와 따뜻한 태도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명절을 앞두고 체면을 지키기 위한 일시적인 연극이었을 뿐이었죠. 그날 저는 단단히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겠다. 언젠가 이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그리고 그 진실은 제가 숨겨둔 통장 내역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명절 이후에도 시어머니의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더 당당하게 저를 몰아붙이기 시작했죠. 며느리가 가져온 지참금은 당연히 시댁을 위해 쓰는 거야. 내 부모가 준 게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네가 혼자 움켜쥐고 있는 거냐? 그 말은 날마다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저는 마치 빚쟁이라도 된 것처럼 시댁에만 가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댁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자리였습니다. 친척 몇 분이 옆에 앉아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일부러 크게 말씀하셨습니다. 얘, 네가 가져온 지참금이 있잖아. 그거 빨리 꺼내와라. 집안일에 쓰자고 했으면 군말 없이 내놔야지. 아직도 내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야? 주변 친척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저는 너무 창피하고 분해서 손이 떨렸습니다. 차라리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말씀하셨다면 덜했을 텐데 일부러 사람들 앞에서 저를 작게 만들고 싶으셨던 거죠. 그날 밤 저는 방에 들어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왜 나는 이 집에 오면 늘 죄인이 되어야 하지? 왜 남편조차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걸까? 더 큰 충격은 남편의 반응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울먹이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은 제발 내 편 들어줄 수 있었잖아.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하지만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결국 엄마도 우리 생각해서 그러는 거잖아. 지참금은 원래 집안일에 쓰라고 가져오는 거야. 그 말은 제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남편마저 내 편이 아니구나. 순간 저는 깊은 외로움과 배신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다는 절망감 속에서 오직 저 자신만이 저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책상 앞에 앉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작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당신이 원하던 돈, 이 안에 진실이 들어 있어요. 언젠가 모든 걸 드러내고 말 거예요. 제 손끝이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으니까요. 시어머니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며느리의 지참금을 집안의 당연한 몫이라 우기며 심지어 다른 친척들 앞에서도 저를 공개적으로 몰아붙였죠. 그럴수록 저는 더욱 침묵을 지켰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고개만 숙였지만 속으로는 차곡차곡 무언가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남편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걸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그 돈만 제대로 손에 들어오면 우리 집안 체면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번에 큰집 행사도 있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뒤처져 보일 수는 없지 않니?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시어머니에게 중요한 건 가족도 며느리도 아닌 체면과 욕심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오래전 부모님이 제게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얘야, 혹시라도 네가 시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까봐 우리가 따로 준비해둔 게 있다. 꼭 필요할 때만 꺼내보렴. 그건 바로 통장 한 권이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은행 통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부모님의 피와 땀으로 채워진 금액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입출금 내역에 담긴 진짜 이야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단순히 돈을 움켜쥐고 있다고 생각하셨지만 사실 그 돈의 흐름과 내역은 부모님의 희생과 노력을 증명하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통장을 꺼내 들고 천천히 넘겨보았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온 적금 내역, 그리고 부모님이 가게를 정리하며 한 푼, 두 푼 모아주신 흔적들. 그 페이지를 바라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니야. 부모님의 삶, 그리고 나를 지켜주려는 마음 그 자체야.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다. 언젠가 시어머니가 또다시 사람들 앞에서 저를 모욕하려 한다면 그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꺼내 보이리라. 그리고 운명처럼 그 순간은 생각보다 빨리 다가왔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시댁에 큰 친척 모임이 열렸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어김없이 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제는 숨기지 말고 내놔라. 네가 가져온 지참금 그거 다 꺼내와야지. 집안 큰일에 쓰겠다는데 아직도 내 거라고 우기는 거냐? 순간 방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친척들의 눈이 한꺼번에 제게 쏠렸고 저는 손에 쥔 젓가락조차 제대로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제 눈빛은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돈은 단순한 지참금이 아닙니다. 제 부모님이 피땀 흘려 모아주신 전부이고 저를 지켜주기 위해 남겨주신 증거입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증거라니? 돈이 무슨 증거야? 내 부모가 너한테 준 거면 당연히 우리 집 몫이지. 어디서 감히 큰 소리를 내는 거냐?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꺼내든 건 바로 그 통장이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그 돈. 그런데 이 안에 있는 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매달 꼬박꼬박 적립된 내역, 가게를 접으시면서까지 모아주신 내역. 이건 부모님의 땀과 눈물이 고스란히 담긴 기록입니다. 순간 방 안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몇몇 친척들은 놀란 눈빛으로 통장을 들여다보았고 누군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저 돈이 그냥 시댁에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시어머니는 당황한 듯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냐? 결국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다 우리 집 돈이 되는 게 당연한 거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더 이상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모든 친척이 그녀를 향해 의아한 시선을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단호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건 돈이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과 제 자존심입니다. 더 이상 어머니께 휘둘리지 않을 겁니다.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지며 한마디도 잊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는 이미 저의 침묵이 아닌 진실이 장악하고 있었으니까요. 통장이 제 손에서 펼쳐진 순간 방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통장 내역에 꽂히자 여기저기서 작은 감탄과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다 부모님이 직접 모아주신 거라고? 그럼 지금까지 시어머니 말은 뭐가 되는 거야? 속삭이는 목소리들이 시어머니를 향했습니다. 그제야 시어머니는 허둥지둥 손을 뻗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며느리가 가져온 돈은 결국 시댁을 위한 거지? 다들 왜 이렇게 단순하게만 보냐고? 하지만 이미 그녀의 목소리는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의 돈은 시댁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제게 주신 건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제 삶을 지켜주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뜻을 무시하고 욕심으로만 바라보신다면 그건 가족이 아니라 남입니다. 순간 친척들 중 한 분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맞아. 저 돈은 분명 며느리 부모님의 피땀이 담긴 거야. 어떻게 그걸 당연히 시댁 몫이라 할 수 있겠어. 그 말이 불씨가 되어 여기저기서 동조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무리 며느리라도 자기 부모가 준 건 자기 몫이지. 시어머니가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야? 시어머니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당당했던 목소리는 사라지고
두 눈만 허둥대며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그때 저는 마지막으로 통장을 손에 꼭 쥐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어머니.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겁니다. 제 부모님의 희생과 제 자존심을 지키는 게 제 의무니까요. 순간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정적은 시어머니를 향한 무거운 압력으로 바뀌었고 그녀는 결국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의 공기는 제게는 너무나 낯설면서도 통쾌했습니다. 통장을 손에 든 제 모습은 그동안 늘 고개 숙이고 침묵하던 며느리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모든 친척이 그 차이를 느꼈는지 방 안은 이상한 정적에 휩싸였죠. 시어머니는 여전히 억지를 부리려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결국 며느리가 시집을 왔으면 그 돈은 집안일에 보태는 게 도리 아니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거다. 그러나 곧바로 옆에 앉아있던 큰아 주버님이 나지막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수님, 그건 도리가 아니죠. 지참금이란 건 며느리 부모가 힘들게 모아준 건데 그걸 집안의 몫이라 우기는 건 지나칩니다. 우리가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 한마디에 다른 친척들도 차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며느리한테 너무 심하셨습니다. 이런 일은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게 딱 끊어야 해요. 시어머니의 얼굴은 서서히 창백해졌습니다. 그동안 언제나 권위를 내세워 좌중을 장악하던 그녀가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제압당한 순간이었죠. 저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시댁을 돕는 걸 거절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부모님이 피땀 흘려 모아주신 돈을 당연히 우리 집 몫이라며 강제로 빼앗으려는 태도만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제 몫을 지킬 겁니다. 제 말은 단호했지만 떨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방 안에 앉아있던 친척들이 제게서 어떤 힘을 느낀 듯 안도의 숨을 내쉬는 분위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결국 고개를 푹 숙이고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알았다. 그만하자. 더는 얘기하지 않겠다. 그 순간 제 어깨 위를 짓눌렀던 무거운 돌덩이가 떨어져 나가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시어머니의 끝없는 욕심이 처음으로 꺾이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쉽게 물러설 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며칠 뒤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다시 움직이셨습니다. 그분의 성격상 한번 꺾였다고 곧바로 물러설 리 없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이미 친척들 모두가 제 편을 들어준 뒤였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크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작은 가족 모임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억지로 웃음을 띠며 앉아 계셨지만 대화의 흐름은 늘 지참금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사람들이 며느리가 가져온 돈을 자기 혼자 쥐고 있다더라. 도리가 맞는 거냐? 맞지 않는 거냐? 순간 방 안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통장을 꺼내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통장 내역은 이미 모두가 확인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건 돈이 아니라 부모님의 삶의 기록입니다. 제가 끝까지 지켜야 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친척 한 분이 곧장 거들었습니다. 형수님, 이제 그만하세요. 다들 이미 아셨어요. 더 말씀하시면 오히려 본인 얼굴만 구기십니다. 다른 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더는 며느리 힘들게 하지 마세요. 저런 건 욕심일 뿐이에요. 순식간에 시어머니를 향한 시선은 차가워졌습니다. 그동안 항상 존경과 두려움이 섞여 있던 자리에서 이번엔 비판과 실망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한마디도 못하셨습니다. 손을 떨며 물잔을 움켜쥐었지만 끝내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죠. 저는 마지막으로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는 모두 아셨습니다. 저는 결코 욕심을 부린 게 아닙니다. 단지 제 부모님의 마음을 지켜낸 것뿐입니다. 그 순간 방 안에 있던 친척들의 눈빛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연민과 지지, 그리고 작은 존경심마저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친척들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 이상 단 한마디도 꺼내지 못한 채 고개만 푹 숙이고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었죠. 그날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사이다를 느꼈습니다. 억눌려 있던 제 목소리가 세상에 울려 퍼진 순간 제 삶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시댁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가볍게 흘려듣던 친척들이 이제는 제 눈을 마주치며 따뜻하게 웃어주었습니다. 누군가는 제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잘했어. 이제야 네가 내 목소리를 낸 거야. 우리도 속 시원했다. 그 말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홀로 싸우는 기분이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반면 시어머니는 예전의 당당함을 잃으셨습니다. 모임에서 예전처럼 큰소리치는 일은 사라졌고 사람들 앞에 서면 곧잘 말을 잇지 못하곤 했습니다. 체면을 중시하시던 분이었기에 친척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 그날은 그녀에게도 치명적인 상처였을 겁니다. 집에서도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저를 피하는 듯 조용히 지냈습니다. 아마도 자기 어머니가 무너지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고 충격을 받았던 모양이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남편도 서서히 제 입장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조심스럽게 제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는 그냥 엄마 편을 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제라도 남편이 제 마음을 알아주니 지난 고통이 조금은 보상받는 듯 했죠. 한편 제 부모님은 그 사건을 전해 듣고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얘야, 우리가 너를 위해 준비했던 게 헛되지 않았구나. 네가 당당히 지켜내줘서 고맙다. 저는 부모님의 눈빛 속에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누군가의 욕심 때문에 내 삶을 내어주지 않겠다고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이제 예전처럼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한번 무너진 권위는 다시는 쉽게 세워지지 않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비로소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눌려있던 마음의 돌덩이가 떨어져 나가고 제 자신을 지켜낸다는 뿌듯함이 제 삶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단순히 돈을 지키기 위해 싸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부모님의 땀과 눈물, 그리고 제 삶을 존중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던 거죠. 시어머니는 끝까지 며느리라면 당연히 희생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지만 저는 그날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 붙은 당연함은 때로 누군가를 억압하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걸요. 저는 그 족쇄를 끊어냈습니다. 그 순간 단순히 제 돈을 지킨 게 아니라 제 자존심과 제 부모님의 사랑을 세상 앞에 당당히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가족끼리인데 좀 양보하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양보라는 건 서로를 존중할 때 가능한 것이지 일방적인 강요 속에서 나오는 건 단지 굴복일 뿐이라는 걸요. 그날 이후 저는 제 삶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고개를 숙이지 않고 당당하게 제 의견을 말하게 되었죠. 그리고 스스로를 지킬 때야말로 진짜 가족의 의미도 지켜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누군가의 억압이나 부당한 요구 앞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과 존엄은 그 누구의 욕심으로도 빼앗길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지켜야 할 순간이 온다면 반드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이 교훈은 제게 평생 잊지 못할 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제 마음속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제 상황과 비슷하게 누군가의 욕심이나 억압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감싸고 있지만 사실은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당연한 듯 희생을 강요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 자리에 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잘 압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이, 가족이라는 이름이 때로는 얼마나 무겁고 억울하게 다가오는지.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처럼 끝까지 목소리를 내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참고 지나가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혹시라도 누군가 억울한 일을 겪고 있다면 그 이야기가 이곳에서 공감과 위로를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이 채널은 단순히 누군가의 사연을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이 연결되고 서로의 경험에서 배우고 힘을 얻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마시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아마도 그 목소리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꺼낼 때만 해도 제 가슴은 아직도 답답하고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께 제 목소리를 전하고 나니 마치 오래 묵은 짐을 내려놓은 듯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배웠습니다. 누구든 억울한 상황 앞에서는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우리의 존엄을 증명하는 시간이라는 것을요.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에도 힘겨운 상황 속에 계시다면 부디 잊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고 누군가 분명히 당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사람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는 우리가 공감하고 울고 웃을 수 있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릴 겁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면 언제든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위로할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래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뵐 수 있으니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